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교과서와 학습지 준비해 주시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지금 대단원 3 소중한 우리말 안에서 소단원 2 통일시대의 우리말이라는 단원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20페이지부터 우리가 통일시대의 우리말이라는 설명문 이었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설명한 이 설명문을 통해서 남북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쭉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봤던 게 맞춤법의 차이였어요. 남한은 1988년에 나온 한글 맞춤법을 따르고 있고, 북한은 2010년에 나온 조선말 규범집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이건 여담인데 선생님 며칠 전에 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있잖아요. 박보검이랑 해리 나오는 거. 그거 보는데 거기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1988년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한글 맞춤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맞춤법의 차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이 어떻게 다른지 쭉 이제 121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122페이지를 통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어휘의 차이, 어휘의 차이를 쭉 설명을 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과제는 학습지 뒷페이지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와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어휘 유형을 채워오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긴 했는데 잘 못 채우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남북한의 맞춤법의 차이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맞춤법의 차이는 총 3가지에서 드러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이시옷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예시를 적어놨죠. 자, 사이시옷으로 보면 남한은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나룻배를 예시로 나루배로 쓰는 게 아니라 나룻배로 쓴다. 그러니까 남한은 합성어를 표기할 때 실제적인 발음을 고려해서 쓰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쓴다라고 했었고요. 북한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북한은 합성어를 표기할 때 형태를 밝혀졌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두음 법칙을 보세요. 또 이용과 리용이 예시로 나와 있죠. 남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죠. 남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합니다. 두음 법칙이라는 게 뭐였죠? 여러분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 소리에 발음되는 걸 꺼려 해서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예시로 여자를 들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필기가 이상하게 되네. 잠시만요, 여러분. 선생님이 잠시 녹화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두음 법칙을 인정한다. 남한은 인정한다 라고 했고 북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한자말을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리용이라고 적고요. 남한은 이용이라고 적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띄어쓰기 부분이었는데요. 둘 다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더 넓게 잡아 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예시로 의존명사가 나왔었죠. 건널 것이다를 이제 예시로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남한은요 의존명사를 띄어쓰죠. 건널, 띄고, 것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근데 북한은 의존명사를 붙였습니다.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때 과제로 낸 거 사진 찍어서 낸 거를 보니까 예시를 또 써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시를 쓰는 칸이 아니라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쓰는 빈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놓고 따로 적어놨는데 교과서 보시면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선생님 방금 이야기를 하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띄어쓰기는요, 남북한 모두 단어, 아이고 필기가 이상해. 위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넓게 잡아요, 좁게 잡아요? 넓게 잡아 규정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휘의 차이를 봤었습니다. 자, 어휘는요,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는 남한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은요,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예시가 뭐였을까요? 아이고. 일단 개만이. 여러분 개만이는 남한 말로 표준어로 거위였죠. 거위 그쵸? 그리고 뭐 가마치. 요건 누룽지였고요. 다음에 망돌. 요거는 맷돌이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방언, 즉 사투리를 문화어로 삼은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한이랑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념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의미가 달라진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역시나 3가지의 예시를 봤습니다. 일단 동무. 동무는 남한은요,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친구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북한은 노동 계급의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 대우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말로 이제 많이 쓰인다. 가장 흔하게 쓰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세포.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를 생물학 용어로 쓰는데 북한은 어떤 집단에서 바탕을 이루는 단위가 되는 조직으로 쓴다라고 했었고, 자, 마지막 바쁘다. 남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바쁘다는 무엇을 할 겨를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데 북한은 힘들다, 어렵다, 딱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그리고 3번째 유형. 분단 이후에 새로 만들어 쓰는 어휘가 있었기 때문에 남한과 어휘가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말다듬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우리나라랑 달라진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많이 다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시로 소리판. 우리나라 말로, 남한 말로 음반이었죠. 그리고 끌차, 견인차고요. 다음에 밥상칼, 나이프고요. 다음에 손기척, 노크 같은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주의 이념이나 제도를 반영해서 만든 말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 특유의 사상이나 제도를 반영한 말들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노동영웅, 그리고 밥공장.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들이죠. 아예 없는 단어들. 인민배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교과서를 보면서 채우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빈칸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춤법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와 어휘 유형의 차이까지 봤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요 똥똥한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맞춤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문의 주제가 그런 거였잖아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자 였으니까 지금까지 차이점을 보면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남한의 국립국어원과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
연구소 사이에 학술 교류가 있었고 남북 공동으로 결의말 큰 사전 편찬 활동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동안의 교류와 연구 성과를 활용해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극복 방향 첫 번째 나옵니다. 두음 법칙, 사이시오, 띄어쓰기 등 남북의 서로 다른 맞춤법을 통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맞춤법의 차이가 세 가지에서 드러난다. 특히 띄어쓰기 같은 경우 북한은 더 넓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통일을 해야겠죠. 일단은 사이시옷을 쓸지 말지도 통일을 해야 될 것이고 두음 법칙도 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통일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형태와 의미에서 차이나는 어휘는 협의를 통해 통합하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시가 나옵니다. 남한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남한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라고 하죠. 근데 북한은요, 거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걸로 쓸지를 뭐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남한의 어휘로 단일화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거북이로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어휘로 단일화를 하거나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남한은요 널찍하다라고 쓰죠. 표준어에서는 널찍하다라고 쓰는데 문화어에서는 널찍하다라고 써요. 그러면 뭐 요런 널찍하다로 단일화를 한다든지 또는 남북한의 어휘를 둘 다 인정하거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네요. 남한에서는요 라디오라고 하는데요 북한은요 라지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뭐 인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협의하여 맞춤법과 어휘를 정하였으면 그 맞춤법을 따르고 그 어휘를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학교에서 교육하고 언론을 통해 널리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뭐 맞춤법이나 어휘를 통일하고 통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럼 이만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통일시대의 우리말이라는 설명문을 함께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학습지 빈칸도 같이 채워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학습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왜 이 학습지만 키면은 글씨가 이상하게 나오지? 자,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움 법칙, 사이시오, 띄어쓰기 등 남북의 서로 다른 맞춤법. 도움 법칙, 사이시오, 띄어쓰기는 맞춤법의 차이였죠. 자, 일단 맞춤법을 통일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형태와 의미에서 차이나는 어휘는 협의를 통해 통합.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 예시로 남한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북한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또는 남북한의 어휘를 둘 다 인정하거나 였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거북이와 널찍하다와 라디오 들어줬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요거 두 개 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요 밑에 메모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필요한 개념 같은 것들 쭉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문을 다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요, 여러분, 요 교과서 125페이지 내용학습 있죠? 요 내용학습 부분 너무 쉬워요, 여러분. 괄호 1, 2, 3번. 요거
세 문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설명문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그리고 학습지 확인하면서 채우면 너무나도 쉽게 한 5분도 안 걸려요. 한 3분이면 끝날 겁니다. 풀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여러분, 저번 시간이란다. 등교 시간에 여러분들 논술형 수행평가 대비로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에 밑에 댓글로 예상 문제 달아서 문제 푸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잘 풀고 계시죠? 이제 등교 수업이 다시 다가오고 있어요. 등교 수업 첫 시간에 그거 검사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5월 11일은 논술형 수행평가 보는 날인 거 다 아시죠?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